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제 클래스 U에서 강의를 런칭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겸사겸사 사실 바쁜데 오늘은 제가 현장에 못 나갔고요. 저희 이제 팀장님들, 실장님들이 지금 현장에서 나가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미팅 그동안 밀렸던 거 이제 고객님들 만났고요. 그리고 이제 클래스 U 강의 오늘 찍고 또 여러분들과 이제 두 번째 라이브 좀 하고요. 또 이제 이거 마치고 나서 또 이제 강의 다시 이제 촬영을 할 생각입니다. 이제 저도 좀 바쁜데 라이브를 자꾸 해보려고 하는 거는 또 저도 안 해보다 보니까 유튜브 촬영 같은 경우는 뭐 계속 했으니까 크게 뭐 문제될 건 없는데 또 라이브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또 자꾸 저도 해봐야지 익숙해질 것 같아서 이제 두 번째 라이브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라이브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뭐 한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고요. 저도 좀 일방적으로 소통하는 것보다 또 이렇게 소통하니까 또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질문 있으시면 올려주시고요. 또 궁금했던 거 또 저도 또 알아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경을 안 쓰고 싶은데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네. 명철님 올해 목표가 집 정리하기예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긍정에너지. 안녕하세요. 정리에 관심 많은 60대입니다. 네, 좋습니다. 예. 정리에 관심이 많으신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좋아요. 왠지 저는 그래요. 저희 직원들도 사실 다 각자 그동안 이제 살면서 저희 똑똑한 정리에 와서 만났죠. 근데 생활 방식이 비슷해요. 보면 굉장히 성실합니다. 저희가 보통 현장에 8시 20분, 뭐 15분 정도에 만나는데요. 저희 실장님, 뭐 팀장님들이 집이 인천인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새벽에 6시 정도에 출발해서 뭐 2시간 이상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막 오시는 경우 되게 많으신데,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저는 대단하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차량으로 이동을 하니까 그나마 덜 피곤한데, 저희 팀장님들은 그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이렇게 걸어서 차를 바꿔 타고 오시는 거 보면 정말 정리하시는 사람들은 성실함은 정말로 부인할 수가 없구나. 뭐 대단하다는 저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아마도 이 정리 채널을 보는 여러분들도, 구독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성실하고 부지런하신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님이 이런 소통 너무나 좋아요.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좀 남겨주세요. 저도 유튜브 채널 하고 있지만 라이브는 좀 생소해요. 저도 이제 인생의 이제 전반전을 살고 이제 후반전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왜 우리 약간 옛날 사람? 여러분들 어떠세요? 요즘에 저희 이제 현장에서 일하다가 너무 더우면은 제가 이제 음료수 같은 거 시켜 먹거든요. 근데 좀 50대 이전과 50대 이후가 나눠져요. 50대 이전은요, 아메리카노 아이스. 50대 이후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를 마시는 것만 봐도 이제 나이가 들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제 사무실에 와서 이제 촬영하면서 이런저런 또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댓글도 이제 많이 보게 됐고 했는데 요번에 업로드된 영상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너무 좋고요. 조회수도 많이 나와서 너무 좋아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덕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어쩌면 이제 시간을 좀 정해서 이제 앞으로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이제 정해진 시간에 아마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시간 맞추기가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현장에 아무래도 나가다 보니까 지금 이번 달에도 쉬는 날이 하루도 없거든요. 일요일 빼고는. 그러다 보니까 시간 약속을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현장 나가는 날은 밤에 와서 뭐 라이브 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참 미리미리 공지해서 약속시켜서 무슨 날에 라이브 해야지라고 이렇게 좀 정하면 참 좋은데 참 좀 그러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죄송하기도 하고 딱 날짜와 시간을 정기적으로 정해서 해야지만 이제 여러분들도 헷갈리지 않고 딱 들어오실 텐데 이렇게 바쁜 시간 막 쪼개서 들어오신 거
보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이 들어오셨구나. 아, 맥시멀리스트 시 부모님 1년 후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 물건 줄이기 정리하도록 설득하는 법이 있을까요? 네. 맞죠. 브이로그 찍어보는 거요? 네. 아, 저 브이로그 찍어도 될까요? 저 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솔직히 자신이 없어서 브이로그 잘 안 찍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제 저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아니 그 인스타에 좀 개인 사생활 좀 한번 찍어주세요라고 하는데 제가 또 좀 그래요. 개인 사생활 뭐 관심 있으실까? 또 정리에 관련되지 않은 거를 또 올리시면 또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좀 사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정리 관련 일은 아닌 거는 제가 유튜브 채널도 그렇고 인스타 채널에 거의 업로드 하진 않아요. 예. 맥시멀리스트 시 부모님 1년 후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 물건 줄이기 정리 설득 어떻게 하냐고 문제 물어보셨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부모님 집 의뢰하는 경우 되게 많은데 가장 어려운 집이 사실 부모님 집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전문가지만 부모님 세대를 만나고 그분들의 집을 정리하면서 사실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물건 줄이기입니다. 그런데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은 사실 되게 알뜰한 세대에 사셨잖아요. 정말 아끼게 잘 산다가 몸에 배어 있고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인 것 같아요. 왜 버린다라고 하면 왠지 그냥 자동으로 아깝다, 왜 버려, 또 쓸 것 같은데 이런 게 생각이 사실 저도 떠오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부모님들은 이제 물건을 쓰는데 예전 같지는 않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무거운 물건과 이제 막 부피 큰 물건들, 높은 곳에 있는 물건들은 쓰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저도 이제 글씨 잘 안 보여서 자꾸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는데 이제 노안이 오다 보니까 부모님 집 정리하다 보면 의류에 오염된 거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유효기간 지난 제품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추석 명절 전에 제가 이제 추억 정리라는 컨텐츠를 올렸는데 부모님 집에 가끔 가셔서 먹는 식재료 좀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거를 확인 안 하고 드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집에 한번 갔었거든요. 근데 그날 제가 갔을 때 햇반을 드셨는데 그 날짜 지난 거 드셨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날짜 몇 년 지난 거 화장품하고 몇 년 지난 식재료 드시고 계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냉장고에 들어간 거가 언제적 거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 집 정리할 때는 유효기간 지난 걸 먼저 버리시고요. 설득한다기보다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이제 정리정돈할 때 부모님들 집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막 버리기를 먼저 막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좋아지는 거 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 저 물건 뭐 다들 이러고 살아요. 어머님들 집에 가면은 다 물건 많고요. 다 이 정도는 다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으면은 이게 어디에 있는지 못 찾아서 또 사요. 그래서 물건을 종류별로 좀 모아 드릴게요. 한번 꺼내 볼게요 해서 제가 거실에다 줄을 쫙 세우거든요. 그래서 박스 테이프 몇 개 있어요, 여행용 가방 몇 개 있어요, 물티슈 몇 개 있어요, 뭐 이런 거를 좀 보여드려요. 그래서 결국은 부모님 집 정리할 때 왜 정리하는지, 어머님이 아끼고 계속 안 찾고 안 쓰는 것보다 잘 쓰기 위해서 어머님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니까 버리는 게 결국은 목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리하기도 전에 먼저 버리기를 강조하시면은 오히려 어머님이 더 반감이 생기셔가지고 나한테는 소중한 건데 왜 자꾸 버리라 그래? 오히려 정리가 더 어려워질 수가 있어서 자녀분들은 이제 저희한테 요청하실 때도 항상 버리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하시거든요. 물론 버릴 거 굉장히 많아요. 부모님들 집에. 그래도 먼저 버리는 것에 힘을 주시지 마시고요. 정리해야지만 버리지 않고 이걸 쓸 수 있다라고 그 부분을 좀 강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들어오셨구나. 이채연님 안녕하세요. 네네, 책도 소개해 드릴게요. 네, 브이로그도 제가 한번 좀 노력해 보고요. 그쵸. 네, 잘 못해서. 화장품 오래된 거는 버리지 마시고, 안 버리고, 머리 마사지 하라고 하고요. 네, 그거 좋습니다. 뭐, 머리 마사지 하는 것도 좋고, 발 마사지 하는 것도 좋은데, 그게 뭐, 그거 한 부분만 봐서는 저는 나쁘지는 않을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많은 분들을 제가 보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 부분은 거기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걸로 인해서 물건이 자꾸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화장품 마사지하고 버려야지 하는데 바로 안 하시고 그걸 또 쌓아두세요. 그래서 결국은 또 그게 섞여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유효기간 지난 화장품은 그냥 과감하게 빼시고요. 만약에 손 마사지, 발 마사지 하면 머리 마사지 하면 좋대요 하면 오늘 하시고 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수납 전문 업체를 통해서 정리수납을 했는데 막 엄청 만족스럽지 않은 느낌이라 지금 정리수납 자격증을 땄는데 채연님 그러셨어요? 그러실 수도 있죠. 그죠? 제 경험상은 바로 버리는 것에 대해서 설득 방법은 뭔가 새로운 거 사드린다고 하면 설득되더라고. 좋습니다. 강늘르님 고맙습니다. 네, 좋은 방법 고맙습니다. 네, 엄마 내가 사드릴게요. 버리세요. 맞아요. 냉동실에 보면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가 많더라고요. 네, 저도 잘 버리지 못해서 정리 의뢰를 못하고 있어요. 네, 저도 이제 업체라면 업체지만 이 똑똑한 정리를 하고 운영하고 있지만요. 저도 이제 11년 되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매일 현장에 나가잖아요. 저도 그동안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때론 울기도 하고 때론 웃기도 하고 하면서 경험이 좀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어제 제가 호평동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분이 이제 아침에 이제 출발했는데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남편이 더 좋아한대요. 남편이 반대하셨거든요. 그리고 남편분이 유지 잘하도록 노력한대요. 그리고 애들이 잠분리가 안 됐었거든요. 방은 있었는데 애들이 각자 방에서 앉았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정리하면서 창고 같은 방을 아들방, 딸방 이렇게 해서 지금 가구 배치해서 만들어 드렸거든요. 패밀리 침대를 분리를 했고 현관에서 들어오는 방에는 딸방, 아들방 분리를 했었는데 이렇게 사진을 이제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자는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자기 방에서 잘 자고 어색하지만 저희 부부도 함께 잘 잤습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핸드폰에 고객들이 이렇게 주신 것들을 차곡차곡 잘 모아두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올여름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더웠잖아요. 근데 가끔 저도 현장에서 일할 때 너무 덥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문자 보내주시고 카톡 보내주시고 하면 진짜 나 이 일 하기를 너무 잘했다 이 생각이 사실 듭니다. 예. 저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리는 물건을 사지 않는 게 좋을 듯해요. 맞습니다. 예. 물건 안 살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그쵸? 예, 그 정답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좋아서 이뻐서 사고 싶어서 사고 이제 그런 게 늘 이제 반복되는데요. 가을이 되니까 사실 더 정리하기가 좋아진 계절이 온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딱 저도 이제 현장에 나가면 여름에는 너무너무 더워서 너무 좀 힘든 게 많이 있었는데 계절이 너무 선선하고 창문 열어놓고 딱 좋더라고요. 또 한겨울엔 너무 춥죠. 그래서 정리하기 딱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참. 그리고 제가 짠 보이시나요? 네, 제 책입니다. 잘 되는 집들의 비밀입니다. 네, 제목이 너무 좋죠? 제목이 너무 좋죠? 네. 왠지 이 책을 집 안에 딱 두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저도 일단 제목이 너무 좋고요. 제가 이 책을 바쁜 와중에 이제 쓰면서 솔직한 저의 그냥 그 이야기를 좀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물론 제가 전문 작가도 아니고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몇 년 동안 쓸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틈틈이 현장에서 느낀 거 메모를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모아서 제가 이제 책을 두 번째 책이죠. 최고의 인테리어는 정리입니다가 첫 번째였고 지금 두 번째 잘 되는 집들의 비밀 책이 5일날 나왔어요. 5일날. 그래서 지금 이제 판매하고 있는데요. 책도 내용도 되게 읽기 아마 편하실 거예요. 제가 주로 어떤 이야기를 이제 썼냐면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썼어요. 공간에 대한 이야기 제가 한번 잠깐 이제 몇 줄만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공간이 바로 당신이다.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당신에게 라는, 그리고 부자들의 집에는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부자들의 집에 가면 서재가 왜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제가 썼고요. 내 집 2배로 넓게 쓰는 방법도 여기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사람은 공간을 만들고 공간은 사람을 만든다. 저의 공간에 대한 철학을 제가 썼고요. 저에 대한 집에 대한 생각도 제가 이 글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집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집 하면 사람들은 몇 평이야, 뭐 아파트야, 빌라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집은 그저 벽과 천장으로 이루어진 커다란 콘크리트 상자가 아니다. 단지 잠을 자기 위해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집은 우리의 감정과 기억으로 가득 찬 마음의 안식처이다. 제가 생각하는 집의 정의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집을 굉장히 소중하게 좀 생각해요. 좀 특별하게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좀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집을 가꾸고 관심이 되게 많았고 좀 깨끗하게 하고 싶었고 늘 좀 꾸미고 싶어 하는 건 있었어요. 이 직업을 갖기 전부터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은 집이란 사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라 생각해요. 좀 안타까운 게 많은 분들을 이제 만나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전세인데요, 뭐 월세인데요, 꼭 정리해야 돼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전세이든 월세이든 그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내가 살고 우리 가족이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정리가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뭐 궁금한 게 또 있을까요? 네, 한번 구매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니멀했는데 물가가 너무 올라서 다시 저장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JSS님, 옷을 더 비우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네, 이채연님, 집은 행복한 공간입니다. 네, 우지훈님, 유통기한이 지난 새 화장품이 많을 때 어떻게 쉽게 버릴까요? 유통기한이 지난 새 화장품이 많을 때 유통기한 지난 거 있으면 글쎄요, 그거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유통기한 지난 거 한 번에 버리는 경험으로 다시 그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쓸 만큼 딱 쓸 것만 사는 습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화장품 사면 그 샘플 주잖아요. 그걸 먼저 꺼내놓고 쓰거든요. 근데 보통 분들 보면 반대로 하시더라고요. 본품을 쓰고 나중에 샘플을 쓰시고 또 여행 가실 때 쓴다고 여행 관련으로 많이 모아두시는데 그게 유통기한이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화장품은 정말 많이 사둘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보통 홈쇼핑에서 많이 사시거든요. 근데 홈쇼핑에서 사면 너무 많은 양의 화장품이 와요. 그래서 제가 정리하다 보면 화장품 새거 유통기한 지난 거 팩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말 저도 버리면서도 너무 아까운데 글쎄 유통기한 지난 거 바르면 피부에 트러블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좀 버리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뭐 발에 발라도 돼요, 머리에 발라도 돼요, 손에 발라도 돼요 하시는데 그냥 그거는 좀 사용하지 않는 게 저는 낫다고 봐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유통기한 지나는 게 생기지 않도록 적은 양만 딱 쓸 만큼만 사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요즘에 화장품 같은 경우도 오늘 시키면 내일 오죠. 뭐 바로바로 오니까 굳이 쟁여놓을 필요는 전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사면은 유통기한 내에 다 소진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빨리빨리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방판 화장품 썼을 때 샘플 관리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쵸? 네, 맞아요. 피부 트러블 일도 없어요? 아유, 다행입니다. 없으면 다행이고요. 네, 유지은님, 유통기한 화장품 과감히 버려야 해요. 네. 아이크림은 아까워서 발에 바르고 나머지는 다 처분했습니다. 아이크림은 아까워서 발에 바르셨대요. 맞아요. 아이크림은 좀 비싸서 좀 그럴 수 있겠네요. 네네. 나름대로 역시 또 노하우가 막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소통하니까 이제 이렇게 다 또 공유가 되기도 하고 또 좋은 정보도 또 서로 알게 되네요. 네. 정말 저도 이 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알뜰하다. 그저 그거 많이 느껴요. 예, 진짜 알뜰함은 타고나신 것 같아요. 다들 봉지 하나도 보자기 하나도 빨대 하나도 그냥 아깝고 이렇게 함부로 하시지 않고 모든 거 잘 이렇게 쟁이고 챙기고 하시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물건 버릴 때 왠지 미안한 마음도 좀 갖고 계시고 그래서 사실 물건이 더 쟁여지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매일 그대와 정리 배워서 일하고 싶으세요? 네. 뭐 똑똑한 정리 매일 보셔야죠, 뭐. 네.
똑똑한 정리 영상 매일 보시고요. 뭐 저 MKYU에서도 강의를 런칭했고 클래스 101에서도 강의 지금 하고 있고 또 클래스 U에서 또 다시 런칭할 거예요. 일단은 유튜브 똑똑한 정리만 꾸준히 잘 보시더라도 아마 배울 거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한국정리 컨설팅 협회장이고 뭐 자격증도 다 수료하는데 이제 저도 직원들 인턴들도 교육을 시켜보고 강의도 해봤지만 예전에는 이제 다문화 과정도 제가 많이 강의를 좀 진행을 한 적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관심인 것 같아요. 관심. 이 정리 정돈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성을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 가치를 아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정리 이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가치에 대해서 또 본인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생각보다. 저는 이 정리라는 것이 반드시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라고 전 단언하거든요. 저는 제가 그걸 경험을 했고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정리를 하면 일상이 바뀝니다. 일상이 바뀐다는 거는 시간에 이제 얼마나 알뜰하게 쓸 수 있는지 시간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삶과 연결돼서 일상이 바뀌는 거라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통 분들 어떤 분들은 그냥 단지 물건을 많이 넣는 거 많이 쟁이는 기술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안타까울 때가 좀 많이 있어요. 네. 수업 클래스들 3가지 중 1가지만 선택하면 네네. 뭐 3가지 다 들으면 좋겠고 아직 클래스 이유는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서 이제 아직 그렇고요. 만약에 설명을 드린다면 그래요. 클래스 101 같은 경우는 조금 젊은 층에서 좀 들으면 좋으시고요. MKYU 같은 경우는 약간 주부 상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24일 날 MKYU 그 제 책 출간 때문에 같이 인터뷰하는 영상을 찍으러 아마 김미경 학장님을 만날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학장님이시기도 하고 참 저도 그 채널을 자주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MKYU에서 강의한 이유가 김미경 학장님이 좋아서 저도 했어요.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분인 것 같아요. 같은 여자로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김미경 학장님 같은 분이 우리나라에 몇 명만 더 있으면 아마 활동도 많이 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도 많이 돼서 참 기여를 많이 하시는 분이다 라서 존경스러운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 정리를 했다. 머릿속이 정리되고 시간과 동선이 확보되고 인생이 나아질 수 있다는 점 알게 됐죠. 이제 자, 어떤 분이 질문 올려주셨는데 우리 PD님이 적어주셨어요. 싱크대 상부장에 접시를 세로로 2-3장씩 수납해 두었는데 설거지한 후 정리할 때마다 접시끼리 부딪혀 깨질까 걱정입니다. 어찌해야 되나요? 거치대로 해서 세워두셨는지 모르겠네요. 접시를 세워서 수납할 때는요, 접시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죠. 세울 수 있는 접시는 평평한 접시를 세우셔야 돼요. 만약에 살짝 볼 깊이가 있는 접시 같은 경우는 세우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납작한 접시만 세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세우는 게 좋고 새로 수납해야 된다라는 거 들으시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온폭한 뭐 밥그릇 같은 것도 막 세우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그러시면 안 되고 접시 중에서 밑부분이 납작한 것만 세우시고요. 또 한 가지 요령을 드린다면 다이소에 가면 아마 1,000원짜리 접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게 팔아요. 거기에서 세우셔도 되는데 요즘에는 길이 조절 선반이 많이 나와요. 복층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선반인데 가격도 뭐 비싸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마 유튜브 자주 보셨으면은 제가 현장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공간과 공간 사이에 길이 조절해서 복층으로 나눌 수 있어서 세우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분리해서 수납할 수 있는 거 있으니까 그런 수납도구 사용하는 것도 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웠을 때 그 싱크대 선반과 선반 사이를 이렇게 꺼내 보면서 부딪히지 않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해서 새로 수납하세요라고 해서 가끔 이제 현장에 나가면은 이렇게 세워 놓는 분들이 계시는데 넣기는 넣었는데 너무 큰 접시를 넣으니까 뺄 수가 없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항상 정리하실 때 좀 유념하실 거는 뭐냐면 우리 집의 공간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게 먼저예요. 그런데 이제 수납법만
계속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 우리 집과 맞지 않는 수납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구나. 네. 어쨌든 강의를 듣던 뭐 책을 보든 자격증을 따든 내가 경험을 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어봐야지 그게 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는 저는 늘 하면서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 집집마다 그 싱크대 구조가 좀 다르죠. 뭐 기역자 주방, 일자 주방, 뭐 디귿자 주방, 대면형 주방, 이런 식으로 주방의 구조가 좀 다르죠. 서랍의 높이, 넓이, 깊이도 다르고 또 상부장, 하부장 다 개수도 좀 다르죠. 그리고 요즘에는 오븐도 있고 식세기도 있고 뭐 음식물 처리기도 있고 소형 가전들이 또 있으니까 수납이 훨씬 적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특히 30평대 같은 경우는 오븐하고 식세기가 있으면 저도 이제 그 내장이 되어 있는데 수납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훨씬 더 수납할 때 동선이나 이런 거 수납력을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 댓글 한 분 달아주셨는데 이제 앞으로 이사 가신다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사 많이 다니실 텐데 이사 가실 때 진짜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게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을 기준으로 해서 이사 가는 집과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기획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보고 어떤 분들은 이제 이사 가는데 수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부족할 것 같아요 하고 약간 막연하게 고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싱크대 문을 여는 거 하나하나 개수를 세시고 이사 가시는데도 개수를 세워서 일단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데보다 비교해서 더 좀 늘어나면 좋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좋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옷장도 개수가 양쪽으로 문 여는 거 보통 쓰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사를 앞뒀다 하면 그 집에는 양쪽으로 문 여는 옷장이 몇 통이나 있었지, 지금 우리 집에는 몇 통이 있지, 이거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데보다 거기가 좀 더 많아야지 수납이 불편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한번 참고하셔서 이사 전에 한번 고민해 보시고, 꼭 기억하실 거는 이사 가기 전에, 이삿짐 업체 부르기 전에 이사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실 때부터 불필요한 물건, 그러니까 쓰레기죠. 쓰레기까지 가져가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가장 좀 먼저 해야 될 게 쇼핑백 정리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빈 상자 정리, 유효기간 지난 거 정리. 아마도 그거 세 가지만 해도 며칠 걸리실 거려. 생각보다 쇼핑백 엄청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외기실에 물건 있는 거 있죠. 그거 먼저 꺼내 보셔야 돼요. 실외기실에 물건 있는 거는 먼지 때문에 아마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현장에 나가면은 먼저 실외기실에 들어가서 그 물건 다 꺼내거든요. 근데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날부터 물건에 관찰을 많이 하셔가지고 내가 쓰레기까지 이삿짐에 넣어서 가져가지 말자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물건 줄이기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고요. 요즘에 이제 이사 앞두고 의뢰하시는 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그때는 몇 명 소인원이 가서 버리는 것과 분류, 같은 종류의 물건을 한 장소에 두는 거를 저희가 정리를 해요. 그래서 정리가 이사 전에 정리, 이사 후에 정리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사를 앞뒀다면은 이사하기 전에도 먼저 한번 정리를 직접 하시고요. 이사 간 다음에도 한번 정리를 하셔야 돼요. 좀 달라요. 근데 그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돼. 그래야지 이사 비용도 줄고 이사 가셔서도 너무 힘들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요. 지난 라이브가 저장이 안 되어 있나 봐요. 지난 라이브는 올릴 거예요. 네, 안지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기역자 주방일 때, 네, 싱크대 아래 끝쪽 각진데 수납이 어렵죠. 아무것도 못 넣었죠. 맞아요. 그 주방에 그 기역자 부분에 요즘에는 그 냄비를 꺼낼 수 있는 그 공간으로 많이 만들기도 하는데, 옛날 아파트들은 그냥 선반이 있는데 안에는 거의 사용을 못 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는 자주 쓰는 걸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뭐 큰 냄비, 찜솥 같은 거 넣거나 아예 큰 부피 큰 김치통 같은 거를 그냥 저장하는 식으로 쓰셔야지, 거기에 사용하는 물건을 넣으면 못 사용합니다.
겁니다. 그리고 꺼내다 아마 허리 아프고 팔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꺾인 부분에는 거의 사용 빈도가 떨어지는 물건을 수납하시는 게 전 요령인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주방 물건이 베란다나 팬트리로 안 나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나가는 순간 눈에서 멀어집니다. 멀어지면은 있는지 몰라서 또 삽니다. 그게 계속 악순환의 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방 물건은 주방에, 팬트리에 있는 건 팬트리에, 옷장에선 옷, 이런 식으로 꼭 공간의 목적에 맞는 물건을 그 공간에 둔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아시로기 구독자님, 얼마 전에 책 정의숙의 똑똑한 정리법 샀었는데 사는 양보다 버리는 양이 더 많아야 한다라는 글이 인상 깊었습니다. 책 이때까지 3권 출판하신 것 같은데 각 권마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주방 구석에 잘 안 쓰는 제품 밀어넣어야 할 텐데 꺼낼 때 걱정됩니다. 네, 어떤 용기를 써야 할까요? 네, 좀 순한 용기를 쓰면 좋겠죠. 네, 투명이면 좋습니다. 네, 찌연이님, 네, 책 구매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채연님, 물건 관찰 중요한 팁입니다. 네, 김치냉장고 제품 넣어야 되겠네, 그쵸?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정의숙의 똑똑한 정리법이란 책을 출간을 했고요. 개정판으로 최고의 인테리어는 정리입니다. 그래서 흑백에서 컬러로 전환하면서 제목을 좀 바꿨죠.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바꿨고요. 요번이 2번째 책입니다. 네, 잘 되는 집들의 비밀입니다. 이번에 이제 잘 되는 집들의 비밀 같은 경우는 공간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 정리를 시작했을 때는 저의 정리에 대한 생각과 지금 또 정리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의 만나는데 그분들도 좀 많이 달라졌고요. 쉽게 말해서 예전에 정리를 의뢰한 사람들과 지금 아무래도 좀 연예인들과 또 강남 쪽도 많이 하고 큰 평수도 좀 많이 하고 다양한 계층의 분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의 물건도 사실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주방의 소형 가전부터 물건이 옛날과 비교해서 많이 달라진 걸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10년 전에 정리했던 그 집들에서 제가 느낀 그 정리 후의 느낌과 요즘에 많은 고객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 좀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가구 배치, 공간 재구성보다는 단순히 버리고 정리하고 이런 거에 저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고객님들이 이 정리의 그런 정보도 좀 많이 알고 있고 버려야 된다는 거 아마 모르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버려야 될지, 무엇부터 버려야 될지 좀 전문가와 같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공간을 바꾸고 재구성하는 일을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리 왜 하시려고 하세요? 제가 물어봤을 때 아이 방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남편의 재택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은퇴를 했는데 저의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뭐 결혼해서 출가해요. 아니면 합가해요. 또 이사 왔어요.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좀 제가 딱 그 현장에 가서 가구 배치, 공간 재구성 먼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공간이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 부분, 공간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결국은 최고의 인테리어는 정리입니다라는 제가 그 제목도 선택한 이유가 많은 분들이 집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사 가야지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정리를 통해서 느낀 거는 아무리 입주 아파트, 대형 아파트, 뭐 좋은 집이라고 해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절대로 인테리어가 살지 않는다는 걸 전 매일 현장에서 확인을 하거든요. 얼마 전에도 진짜 몇 억의 집을 인테리어 하신 분 집을 갔는데 정리가 안 되니까 뭐 또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하시기를 인테리어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고 사실 그분 몇 억을 쓰셨다고 했어요. 근데 인테리어 하는 입장에서 그게 비싼 금액이 아니었다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인테리어 보통 돈 들어가는 게 아니구나. 함부로 진짜 인테리어 시작했다가는 정말 이거 손에 엄청나게 힘들겠다라는 전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하는 부분은 정리를 먼저 하셔야 돼요. 인테리어 하시기 전에 먼저 하시고요. 이사 가기 전에 먼저 정리하시고요. 정리가 먼저다. 제가 그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동안 잘
잘 사업도 하시고 또 여유 있게 사시는 분들, 또 전문성 있게 이제 성공하신 분들 많이 만나면서 좀 배운 노하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공간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을 많이 보면서 제가 요번에 잘 되는 집들의 비밀에서는 제가 그런 보고 느낀 것을 좀 많이 넣었습니다. 수납정리 자격증이 업체가 많던데 고르는 팁이 있을까요? 네, 자격증 따시려고 하십니까? 야더님? 고르는 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자격증을 왜 취득하시려고 하시나요? 이제 궁금한데요. 한번 DM으로 저한테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혹시 자격증을 내가 우리 집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따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정리수납 전문가 일 하고 싶으셔서 따려고 하시는지가 궁금한데요. 자, 이 자격증은 민간 자격증입니다. 국가 자격증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각각 회사마다 전문 학원도 있고요. 그 회사에서 운영하는 협회도 많이 있는데요. 좀 뭐라 그럴까? 자기네에서 딴 거를 다른 데서 인정을 좀 안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검증이 되지 않는 업체도 굉장히 많고요. 그 커리큘럼 자체가 취득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전문가로 활동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좀 따기 전에 먼저 유튜브에 너무도 많은 제 유튜브뿐만 아니라 이전 정리에 관련된 이런 유튜브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먼저 취득하시고 따라 해보시고 하시다 보면은 아마 좀 전문가 못지 않은 실력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업체 선정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먼저 해보게 돼요. 정리가 곧 비움인 건가요? 네, 전문가 일 해보고 싶어요. 아, 전문가 일 해보고 싶으셔서 그러시구나. 네네네. 먼저 한번 유튜브에 있는 거 한번 많이 좀 따라서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한번 내 집을 내가 정리를 좀 잘 할 수 있는 그런 좀 경험을 먼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자세한 거는 DM을 한번 보내주시면 또 제가 아는 선에서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이사 가기 전 물건 관찰하기, 빈상자, 쇼핑백, 실외기실 물건 줄이기. 언젠가는 이사 가는 날이 있겠죠? 결혼해서 아직도 한 번도 이사해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러세요? JESS님. 아, 그러시구나. 그것도 괜찮네요. 정리하기 싫어서 열심히 비우는 중이요. 전 그것도 괜찮은 것 같네요. 네, 정리가 어렵고 정리가 좀 난 타고났지 않았어 라고 하면은 좀 비우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최고의 인테리어는 정리. 맞습니다. 정리할 시간이 없거나 특히 아이들이 어려서 육아가 좀 많이 시간이 필요할 때는 저는 물건의 양을 좀 많이 줄였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들이 둘 있거든요. 지금 이제 좀 많이 컸는데 예전에 저는 굉장히 정리를 좋아했으니까 매일 하루 종일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어릴 때는 계속 어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스트레스 받고 계속 스트레스 받는 게 반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는 더 물건을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주부님들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에너지가 분산돼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요. 우울해 하시는 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좀 물건, 또 인테리어 좀 신경 많이 쓰시는 분들은 아이들 짐 때문에 화분도 넣을 수가 없고요. 액자도 걸 수가 없고요. 막 애들이 맨날 만들어 온 거 맨날 디스플레이 해놓기 바쁘고요. 막 사진도 너무너무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애기들이 어렸을 때는 일단 아이들 물건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좀 인테리어는 좀 조금 줄이셔야 돼요. 화분도 조금 줄이셔야 되고 예쁘게 진열하는 소품 같은 것도 조금은 줄이셔야 돼요. 막 캔들도 켜놓고 싶고 양초도 켜놓고 싶고 막 하시는데 그런 게 다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 사진까지 디스플레이를 하다 보면 집이 그냥 너무 어질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어떠세요? 네. 정리가 곧 비움인 건가요? 네. 경험치가 쌓이시다 보니까 더 확장시키셨구나. 네. 제 채널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내 집 정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아마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정리수납 전문가로 일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또 많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은 분들에게 정말 이 정리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지금 저희 직원들이 10년씩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일을 하면서 할수록 어쩌면
더 저는 알기 때문에 더 이게 힘들고 더 어렵고 더 디테일하고 더 진짜 신경 많이 써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리라는 것을 정말 내가 이 일에 가슴이 뛴다, 나는 정말 이 일이 너무너무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저는 뭘 권해드리냐면, 일단은 유튜브 채널에 있는 거 다 공짜니까 그거 먼저 한번 마스터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자격증을 따는 게 문제가 사실 아니거든요. 자격증은 그냥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딸 수가 있어요. 근데 자격증을 지금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거의 비대면 온라인으로 많이들 하세요. 그리고 대면으로 한다고 해도 현장 경험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워요. 사실 온라인으로 따는 자격증은 현장에서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결국은 현장 경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무턱대고 그냥 현장 경험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우리 집이, 내 집이 현장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가구도 좀 자꾸 바꿔보고요, 위치도 좀 바꿔보시고 자꾸 하다 보면은 그래도 이게 머릿속으로 아는 것과 내가 현장에서 자꾸 해보는 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제가 유튜브에 업로드한 그런 영상 자체도 내가 직접 안 해본 사람하고 해본 사람하고는 아마 느끼는 게 좀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현장이 답이다, 전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아마 다른 회사, 다른 정리정돈 업체랑 좀 다른 점이 있다면은 제가 직접 고객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어떤 분들 그러세요. 대표님은 뭐 리뷰만 하시나 봐요. 뭐 대표님은 뭐 유튜브만 찍으시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제가 직접 현장에 다 나갑니다. 네, 아마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이 아실 거예요. 제가 지금 얼마 전에도 고객님 미팅해서 아까도 이제 책장 이렇게 이제 어떤 거 구매하시라, 뭐 침대 어떤 거 구매하시라, 이제 그런 거 서로 소통을 했고, 라이브 할 거니까 들어오세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너무 고마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분들을 이렇게 만나고 저희 구독자이시고 또 저를 믿고 맡겨주시고 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이 일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정말 집도, 좋은 집도 참 많이 가고 고가의 물건도 참 많이 만나는데요, 저는 가장 평범한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납니다. 30평대, 20평대 그냥 맞벌이 아이들 어린집, 그런 집이 가장 많아요. 제가 그 속에서 더 많은 걸 터득했고 그분들과 울고 웃으면서 저는 진짜 여러 가지 참 추억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주 큰 평수에 사시는 분들보다 좀 일반적인 집, 그냥 대중적인 그냥 우리가 사는 20평, 30평대 집들에서 정말 더 알뜰하게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과 정리의 기술, 그리고 정리의 노하우, 정리의 경험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네, 2급은 땄어요. 유튜브는 다들 자기가 최고라고 해서 너무 뭐 헷갈린대요. 아 그래요? 글쎄요, 저는 제가 최고라고 했나요? 네, 한번 글쎄요, 뭐 따시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뭐 1급을 딴다고 해서 크게 뭐 갑자기 내일부터 정리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는 좀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안지수님, 네, 저희 코딱지만 뭔 소리 하세요? 에이 정말. 네, 감사합니다. 에이, 아닙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지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작든 크든 상관이 없어요. 저는 제가 이제 정리를 예전에는 냉장고 한 대도 제가 직접 해드렸거든요. 예전에 초창기에 제가 전라도까지도 갔었고요, 대구에서도 갔었어요. 아침에 새벽 5시 반에 출발하니까 거기 갔더니 8시 반 안에 도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하고 거기서 저녁에 출발해서 서울에 왔는데 하나도 안 힘들더라고요. 하나도 안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은요, 좋아서 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저에게 힘을 많이 줬어요. 그분들이 보내주는 메시지 있잖아요. 저도 처음에 이 일 시작할 때 제가 무슨 뭐 다른 사람의 삶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뭐 그런 생각은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의 책과 지금 책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제가 바뀌었어요. 공간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요, 정리를 하는 방향, 그리고 정리를 왜 하는가의 고민, 이런 게 많이 달라졌어요. 결국은 정리는 왜 하냐면요, 우리 가족들이 함께 공유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이 정리는 가족을 위한 배려입니다. 예,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리해요. 지금 이 똑똑한 정리 라이브에 들어오신 분들 단언컨대
남편을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분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분들은 정리를 할 생각을 아예 안 하세요. 제가 그동안 많은 분들을 만났고, 물론 평수는 작은 평수도 있었고 원룸도 있었고 뭐 복층도 있었고 150평도 있었고, 제가 현우진 씨 집도 했고 진짜 너무 잘 사시는 분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다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리를 좋아하는 사람만으로도 저는 무조건 좋아요. 아, 그분은 나와 통하는 사람이구나. 아, 이분은 정말 나와 맞는 사람이구나. 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재수님 뭐 그런 이야기 하시, 절대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예, 전 좁아도 뭐 그런 거 신경도 안 씁니다. 정리의 가치를 아는 분은 뭐 10평에 사는 원룸이라도 제가 가요. 근데 더 많은 사람을 해주고 싶은데 아무래도 바쁘다 보니까 어쩔 때는 카톡에 뭐 이렇게 DM 보내시고 문의 들어오셔도 어떨 때 제가 놓칠 때가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난번에 댓글에 왜 소통 안 해주고 왜 댓글 안 다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좀 핑계를 대자면 좀 바쁩니다. 저도 댓글 하나하나 좀 달고 싶은데 하루 종일 현장 나가서 일하고 들어오면 좀 저녁에는 진짜 막 졸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더 오래 건강하게 많은 사람들의 집을 좀 정리해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리를 통해서 경제적인 효과도 얻고 가정이 좀 화목해지고 바뀌고, 또 저는 이제 늘 강의 때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엄마가 무조건 행복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엄마가, 여자가. 예, 그래야지 우리 가족이 진짜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엄마가 힘들고 엄마가 지쳐있고 엄마가 우울하면은 그 집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본인이 무조건 행복해지셔야 돼요. 뭐 집 정리를 내가 하든 누가 하든 너무 이 집에서 행복하지 않다면 행복해지셔야 돼요. 그 길을 찾으셔야 돼요. 제가 오전에도 미팅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기운이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부님들이, 엄마들이, 여자들이 좀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막 에너지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좀 재밌게 사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가끔 그래요. 저는 어쨌든 좀 쉽지 않은 일을 하지만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매일 다른 집 가잖아요. 고객들이 매일 다르잖아요. 물건도 매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새로워요, 매일. 그러니까 매일매일 너무 즐겁거든요. 근데 또 집에서 살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또 살림이 또 재밌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가 잘 안 돼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은 배우시고 공부하시는 게 맞아요. 네, 저는 그거 하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집에서 살림하고 이런 게 너무너무 안 맞는데 막 억지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저처럼 내가 좋아하는 일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늘 공부하거든요. 제가 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전 하루에 이제 2시간, 3시간을 늘 운전을 하니까 저는 끊임없이 공부합니다. 같이 공부해요. 같이. 그리고 좋은 정보 있으시면요, 많이 알려주세요. 저는 많이 배우려고 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심리학 책도 보려고 노력을 하고요. 어떻게 하면 이 정리가 이 사람의 삶과 좀 이렇게 어떻게 연결을 잘 해서 정리를 통해 사람들이 바뀔 수 있을까, 어떻게 정리를 해드려야 될까라는 고민을 끊임없이 저는 해요. 끊임없이 하고요. 존경하는 메가더 장군님 지난번에 들어오셨는데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름이 너무 좋아서 제가 딱 머릿속에 남았어요. 너무 이름이 좋아하셔가지고. 네, 맞아요. 온라인으로 이론을 아무리 열심히 해서 자격증을 따더라도 실습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막상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더라고요. 1급 자격증을 딴 것이 무색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초록나무님 고맙습니다. 오늘 책 구매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네, 아는 거가 정리 분야만 좀 알고요. 다른 부분은 솔직히 전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좀 잘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하고요. 저는 사실 요리도 잘 못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관심 있는 게 사실 정리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확장을 해 나가야 되죠. 근데 아직도 정리에 대해서 좀 더 배워야 되고, 아직도 더 공부를 해야 되고, 저는 그래요. 왜냐면 할수록 더 깊이가 있고, 할수록 정리가 더 이렇게 더 뻗어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옛날에 그 심리학 책, 대화책, 뭐 주부에 관한 이런 육아책, 이런
이런 것도 좀 많이 보려고 하는 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리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어떻게 확장해 나갈까라는 고민을 늘 하게 돼요. 그래서 저도 이 똑똑한 정리 채널을 좀 더 많은 분들이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고 싶네요. 저도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이 조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 제가 현장에 가보면 애청자예요. 근데 댓글을 달 줄을 몰라요. 이런 분들 되게 많아. 그러면 그냥 보기만 하시지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좀 댓글로 많이 소통도 사실 해야 되는데 이제 현장에 나가 보니까 현장에 매일매일 나가니까 좀 시간이 없어서 좀 사실 소통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시간도 점차 늘려가고 싶고 또 늘려가려고 제가 또 라이브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은 정말 라이브는 엄두도 못 낼 것 같은데 이제 벌써 올해가 또 가을로 접어들면서 10월, 11월, 12월 어쩌면 좋아요. 너무 빨리 지나가요. 진짜 너무 아쉽습니다. 진짜 나이의 속도에 따라서 인생의 그 속도가 없게 지나간다는 말을 요즘 너무 실감해요. 1년이 너무 빠릅니다. 너무 빨라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정리를 통해서 만나게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벌써 7시네요. 벌써 1시간을 이야기한 건가요, 제가? 좀 도움이 되셨나요? 매일 그대와 정리 동영상 보면 너무 재밌고 흥분돼요. 네, 맞습니다. 이번 추석에 맘먹고 시어머니 집 정리해드렸는데 아파트에 수십 년 살고 계셨는데 요강까지 가지고 계셨대. 네. 아이고, 네. 매일 그대 안내 감사하고요. 오늘 올라온 영상 모두 즐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리를 좋아해 주시고 정리에 관심 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 똑똑한 정리는 그냥 저답게 좀 끌고 가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현장이 답이다. 저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배운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냥 뭐 저는 글쎄요, 앞으로 이 일을 쭉 하고 싶고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좀 정보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고요. 또 저 인스타 채널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인스타에도 좀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또 많은 홍보해 주시고요. 또 이런 정보 저 궁금해요. 여기가 정리가 안 돼서 너무 지금 골치가 아픈데 도와주세요 하면 사진 영상 보내세요. 제 메일로 보내셔도 되고요. 인스타 DM으로 보내셔도 되고요. 제가 요즘에는 영상 통화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영상으로 도움 드릴 수 있는 거는 드릴게요. 예, 제가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정리를 통해서 제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작은 영향력이지만은 많은 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저는 정리가 제 인생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도 바뀌기를 원하고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예, 정말 그걸 믿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잘 따라하고 있어요. 이불 개는 법 잘 따라하고 있대요. 네, 너무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또 누가 적어주셨대요. 큰 차 운전석까지 수납바구니가 가득. 아이고, 나 못 살아. 안지수님이 지구나. 난 누군가 했네. 네네네. 아이고, 네. 안지수님이 제가 요번에 이제 예약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제 차를 보시고 깜짝 놀랐대요. 제 운전석까지 바구니가 꽉 차에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라셨대요. 네, 열심히 살아요. 저 되게 열심히 삽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안지수님.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눈물 날 것 같은데요. 네, 아이고, 네,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라이브 하는 게 또 이런 이제 재미가 있네요.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제가 나이가 먹었나 봐요. 이렇게 조금 응원해 주시면 눈물이 날라 그래요. 네, 여러분 하여간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또 다음 주 라이브 한번 또 다음번에 또 라이브 한번 제가 기획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남겨주세요. 네, 아유 안지수님이 또 감동해가지고 또 눈물 나네. 어떻게 하면 좋아. 네, 안지수님 감사드리고요. 또 구독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라이브 때 또 한번 봬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요 라이브 영상 다 업로드 할 거예요. 좀 짧게도 좀 올릴 거고요. 좀 길게도 다 통으로 좀 올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같이 좀 이야기하는 부분, 제가 또 두 번째라서 좀 아직은 좀 어설프죠. 예, 많이 어설픈데 이해해 주시고 예쁘게 봐주세요. 똑똑 정리 상담소 같이 앞으로 만들어 가는 그런
공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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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다전구님 감사합니다.